절대쌍교 고룡원저 제77장 77. 구산으로. 철심나는 그 피투성이의 인물이 화무결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모습에는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녀는 그 순간 화무결을 발견했다. 그는 위황이의 맞은편에 있는 나무 밑에 서 있었다. 그의 단정하던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도 찢어져 있었다. 항상 침착하던 얼굴도 땀투성이가 되어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몸의 모든 근육 하나하나가 긴장에 쌓여 있는 듯 보였다. 그의 눈은 계속 위황이의 손을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긴박한 상황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철심남마저도 긴장에 쌓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다. 돌연 위황이가 소리를 지르며 화무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귀는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정확하게 화무결이 서 있는 방향으로 마치 미친 맹수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철심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다급하여 자기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화무결이 좌우 양손으로 각각 돌을 튕겨내며 몸을 솟구쳤다. 뿌지직하는 소리가 나며 화무결이 서 있던 자리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위황이의 공격에 부러져 나갔다. 그러나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위황이는 여전히 꼿꼿이 서서 무섭게 웃었다. 화무결, 이번엔 가만히 서서 내 일장을 받아라. 어차피 너는 달아나질 못해. 너와 나 두 사람 다 살 생각은 말자. 우리는 여기서 같이 죽어야 돼. 그러나 그는 화무결이 그의 앞에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화무결이 던진 두 개의 돌에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철심나는 그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고 가련하기도 했다. 만약 화무결이 위험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면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화무결은 탄식했다. 나는 너를 사나이로 대접해 여기에 서 있을 테니 올 테면 와봐라. 위황이는 흠칫 놀랐고 그 피투성이의 얼굴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화씨,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냐? 난 너와 싸울 수가 없어, 넌 이미. 위황이가 돌연 날뛰며 소리쳤다.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다. 나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철심나는 눈물을 흘렸다. 설사 위황이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 해도 그는 사나이였다. 그녀는 그 사람의 육체가 만신창이가 돼버렸지만 내심의 고통이 더욱 심한 것을 알자 측은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 빨리 가세요. 난 공자가 절대로 당신을 막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러나 위황이는 무서운 웃음을 보였다. 가라고? 너는 무아문 문화의 가살불가욕을 모르느냐? 그는 돌연 철심난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니 소리쳤다.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비록 화무결을 죽이지는 못해도 너를 죽일 수는 있어. 철심난은 너무 당황하여 미처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위황이는 양팔로 철심난을 잡고 미친 듯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저 혼자 죽을 줄 알았더냐? 철심난은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피가 뚝뚝 떨어지며 피범벅이 된 얼굴, 피투성이의 두 구멍이 그녀의 눈앞을 가로막자. 그녀는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때 갑자기 쇠하는 바람소리가 일면서 위황이의 웃음이 그쳤다. 그는 양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옮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화무결이 이미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철심나는 화무결의 품속으로 뛰어들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화무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소. 나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당신이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는 모든 일을 망치는군요.
화무결은 다정하게 그녀를 안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마음이 너무 약하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오. 당신은 그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힘을 다했을 뿐이야. 철심나는 흐느꼈다. 당신은 언제나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군요. 그러나 저는 그녀는 돌연 화무결의 가슴을 밀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전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화무결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절벽 밑에 있는 위황이의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탄식했다. 무화문문화, 무서운 무화문문화이군. 강소어, 내가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가 시선을 철심란에게 돌렸다. 철심란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화무결의 탄식이 계속됐다. 무화문 문화의 제자가 이 정도이니 더군다나 위무와 자신은? 아, 강소어. 철심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소어, 그가. 화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강소어는 어쩌면 이미 구산에 도착했을 것이요. 또 어쩌면 이미 위무아를 만났을는지도 모르오. 이튿날 화무결은 철심란을 데리고 구산으로 향했다. 그는 철심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길을 갈 때에도 철심란의 뒤를 따랐으며 식사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철심란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그도 음식을 들었다. 밤에 투숙할 때에도 철심란의 옆방에서 자지 않고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잤다. 그들의 심정은 무거웠고 종일토록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 한 쌍에 걸출한 남녀를 보고 모두 부러운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쉽사리 풀 수 없는 감정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었으랴. 그들은 소어와의 걱정으로 더욱 침울했다. 그가 혼자 구산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화궁에서 구산을 향해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도 화무결은 일찌감치 자기 방으로 건너가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상 위에 촛불이 흔들리며 그 그림자가 짙게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었다. 화무결은 촌농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촛불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어와 그리고 철심란, 또 이화궁 공주와 그 신비스러운 동선생. 이때 돌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무결은 종업원이 온 줄 알고 여전히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들어와. 문이 걸려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을 열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며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화무결이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는 철심란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문 앞에 서 있었다. 화무결은 마음이 무거웠으나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늦었는데 왜 아직 잠을 자지 않소? 철심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저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할 이야기도 있고. 화무결은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리 와 앉아요. 그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말을 던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화무결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가 싸늘하고 어색하다고 느꼈다. 철심란은 방문을 들어섰으나 앉지는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인가를 주저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요 며칠 사이 당신은 너무나 저를 멀리하고 싸늘하게 대해왔어요. 화무결은 흠칫 놀라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저를 속이시죠? 화무결은 할 말을 잃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앉은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더러 정말 말을 하라는 것이요? 철심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화무결은 촛불을 지그시 움켜쥐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무겁고도 딱딱한 어투로 입을 열었다. 당신도 알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란 너무 가깝게 접근을 하면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요.
더군다나 곤란한 환난 중에는 더욱 그렇지. 화무결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다. 철심나는 촛불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강소어, 그는 나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소. 나는 스승의 명령에 따라 꼭 그를 죽여야 하지만 당신 때문에 그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소. 철심나는 눈길을 들어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에게 못할 짓을 할 것 같은가요? 화무결은 고개를 숙이면서 대꾸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소.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비단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고통스럽게 되고 마오. 철심나는 고개를 떨구었고 화무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되도록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것이 당신 역시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고 있소. 그러나 나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소. 철심나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돌연 고개를 들어 화무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저는 다만 당신을 오빠처럼 모시겠으니 저를 믿어주세요. 화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굳이 서로 멀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면 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화무결은 여전히 촛불을 응시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웃음을 보이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지금에야 당신이 용기 있는 여자라는 것을 확신했어. 필요할 때가 되면 당신은 어떤 사람보다 더욱 용감하고 더욱 침착해지는군. 철심나는 길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런 말을 모두 쏟아놓으니 가슴이 후련하네요. 정말 이제 술이라도 한잔하고 자축하고 싶어요. 화무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웃었다. 내 마음도 정말 통쾌하오. 나도 술이나 한 잔 마시며 자축하고 싶소. 두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숨겼던 말을 모조리 털어내버리자 가슴이 시원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모습으로 거리를 나섰다. 두 사람은 주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허름한 거리엔 작고 허름한 주점들 뿐이었다. 결국 그중 하나의 주점을 택하여 걸어가며 철심난이 입을 열었다. 이런 집에서 국수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도 별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화무결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에게는 내가 좋은 집에서만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군. 철심나는 기분 좋게 웃으며 그 식당의 문을 들어서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반근의 고기와 술을 좀 주세요. 부드러운 밤바람 속에서 아무 부자연스러움 없이 통쾌히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멋있는 일이었다. 식당의 대부분의 자리는 밤이 늦었기 때문인지 거의 비어 있었다. 다만 온몸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탁자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솥에서 나오는 열기로 등불이 아른거렸고 그 몽롱한 불빛 아래 흑이인의 얼굴은 나무보다도 더욱 딱딱해 보였다. 그러나 한 쌍의 눈은 하늘의 별빛보다 더욱 밝았다. 그는 술상에 앉아 오리 다리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모습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이 보였다. 철심난과 화무결은 그를 별로 유의하지 않고 다정스레 얘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무심코 소어와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화무결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좋은 밤, 좋은 술과 안주가 있는 것으로 좋게 해야 할 텐데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가 모자라는 것 같소. 당신은 그의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니 좋다고만 할 수가 없구려. 우리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술 마실 기회가 곧 오겠죠. 화무결은 신색을 암담하게 바꾸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인생 100년은 다 이런 것이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와 마음 편히 술을 마시는 게 소원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 우리 강소월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강소호라는 세 글자가 화무결 입에서 튀어나오자 그 흑의인이 돌연 술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철심나는 술 한 잔을 들이키고는 코가 시큰한지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말했다. 아, 차라리 나도 남자였다면 얼마나 좋아. 탄식을 하던 그녀는 고개를 드는 순간 흑의인의 뚫어질 듯 쳐다보고 있는 눈과 마주쳤다. 이 흑의인은 돌연 화무결에게 물었다. 당신이 화무결인가? 그렇소. 댁은? 흑의인은 그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철심란을 향해 다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바로 철심란이요? 철심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흑의인의 눈이 더욱 크게 떠졌다. 당신들은 방금 강소호를 위해서 건배를 했소? 철심란이 깊은 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녀는 소호와에게 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흑의인도 혹 시비를 걸어오려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 흑의인은 걸상을 들고 곁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다. 좋아. 당신들이 강소호를 위해서 건배하니 나도 석 잔을 주겠소. 그는 술단지를 들더니 그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철심란과 화무결은 서로 바라보면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흑의인은 자신이 우선 한 잔을 들이켰다. 드시오. 술에 독이라도 있을 것 같소? 화무결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고 철심란의 입술이 먼저 열렸다. 미안해요. 이 술을 마시려면 우선 당신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어요. 흑의인이 돌연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매우 온순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말솜씨가 소호와와 비슷하군요. 철심란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것은 상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한다면 그녀가 손을 흔들자 젓가락이 맞은편의 기둥에 꽂혀버렸다. 그러나 흑의인은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웃음을 띤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소호야, 너는 복도 많구나. 철심란은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무엇하러 왔소? 내가 누군지는 상관 마시오. 다만 내가 강소호의 친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좋아요. 당신이 강소호의 친구라면 나는 이 술을 마시겠어요. 흑의인은 화무결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화무결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석 잔을 마시겠소. 흑의인은 그제야 크게 웃었다. 좋아. 당신은 과연 호인이군.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그는 화무결과 석 잔의 술잔을 교환한 후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런 별빛 아래서 미녀와 술을 마시면서도 강소호를 잊지 않다니. 아, 좋아. 다시 석 잔을 드리지. 술단지가 비워졌지만 그 흑의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미 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철심란과 화무결은 상관하지도 않고 다만 혼자서 계속 술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철심란은 그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정말 강소호와 친구인가요? 강소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당신은 최근에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흑의인은 대답할 생각을 않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술잔을 놓으며 길게 탄식을 했다. 사실 말이지만 그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모르오. 그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다가 돌연 목청을 돋우었다. 당신들이 그를 만나게 되면 나의 안부를 좀 전해주시오. 당신은 그 일을 만나지 못하나요? 흑의인은 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오. 왜요? 철심란의 물음에 그는 대답을 않고 다시 술잔만 연거푸 비웠다. 그녀는 다그쳐 물었다. 우리가 소호와를 보면 무엇라고 해야 되죠? 그의 큰형님이라고만 말하면 돼. 철심란이 갑자기 일어서서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음성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내가 말했잖아.
그는 철심란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좋아, 당신들은 과연 소어와의 좋은 친구들이군. 나는 그에게 나를 큰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었지. 그러나 그는 항상 나를 동생이라고 불렀어. 철심란은 그 말에 웃으면서 다시 앉았다. 그렇다면 그이에게 동생이 무난드린다고 하지요. 흑의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혼자 술을 들이키며 하늘을 향해 길게 탄식을 했다. 강소어야, 너는 저런 친구가 있으니 죽어도 원한이 없겠지. 그러나 나는 별빛 아래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더없이 침통했다. 철심나는 참을 수가 없어 또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군요? 비밀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소? 당신이 정말 강소어의 친구라면 왜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지 않죠? 혹 어쩌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도와준다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것 같아.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비통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철심나는 더 묻고 싶었으나 화무결이 눈짓을 해 그것을 제지했다.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삼경이 지났다. 흑의인이 다시 웃으며 화무결과 철심란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도와주겠다는 건가? 물론 정말이에요. 좋아, 당신들이 다시 석 잔을 마시면 나를 도와주는 표시로 받아들이지. 6잔을 걷더니 비운 흑의인은 하늘을 향해 짓거려댔다. 오늘 밤을 혼자 지낼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당신들을 만났으니 이것도 내겐 기쁜 일이지. 오늘 밤에 당신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흑의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철심나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술을 마시고 싶다면 우리 내일 다시 마셔요? 흑의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중얼거렸다. 내일, 어떤 사람에게나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니오. 그는 주인 앞으로 걸어가더니 주머니의 물건들을 모조리 꺼냈다. 그 속에 몇 잎의 금화가 있었다. 술값이니 모두 받아라.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그 흑의인이 문 밖을 나선 후였다.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비쳤다. 철심나는 왠지 가슴이 쓰라림을 느꼈다. 고독한 사람이군요. 술 마실 친구를 찾는 것마저도 인생의 큰일이라 생각하다니. 저 사람의 한평생은 매우 외로웠을 거예요. 화무결이 무겁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죽는 날까지도 혼자 지내야 하다니. 죽다니요? 화무결은 탄식했다.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이요? 그는 돌연 철심란의 손을 잡아 끌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흑의인의 발걸음은 매우 느렸다. 그러나 갑자기 은빛이 빛나더니 그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몇 개의 지붕을 지나서야 화무결은 철심란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쫓아갈 테니 여기에서 좀 기다려요. 철심란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경공은 그 흑의인이나 화무결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별빛 아래 회색의 지붕들만이 쭉 이어져 있는 깊은 밤, 사람들은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고 대지도 이미 잠들어 고요했다. 철심란의 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연인의 눈물 같기도 했고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철심란은 산란한 마음으로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흑의인이 누구일까? 그는 왜 죽어야 할까? 그와 소어아는? 얼마나 지났을까? 사람의 그림자가 번쩍하더니 화무결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철심란은 그를 보자 다급하게 물었다. 그를 찾았어요?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 사람은 경공이 매우 뛰어나더군. 어디로 갔죠? 나를 따라와요. 두 사람은 다시 지붕 위를 날기 시작했다. 철심란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하는지 알아냈어요? 그는 필시 오늘 밤에 무슨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이요. 그건 저도 눈치를 챘어요.
금으로는 소아를 못 볼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하며 몸에 지닌 돈을 모두 그 술집 주인에게 줘버린 것으로 보아 그는 필시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지요. 그는 왜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할까요? 그러나 그는 강소호의 친구이니 우리가 어찌 좌시할 수 있겠소. 그는 경공이 남보다 뛰어난 듯 했는데 이기지 못하면 달아날 수도 있을 텐데. 달아날 마음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대가 필시 무서운 사람인가 봐요. 화무결의 태도도 차츰 굳어갔다. 그러니 당신은 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있으니 당신이 함부로 손을 쓰면 안 돼. 철심나는 앞쪽 얼마 안 되는 곳에 규모가 크지 않은 하나의 절간을 발견했다. 절간 뒤에는 늦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도관이요. 그가 이 도관으로 들어갔나요? 당신은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그는 매우 행동에 조심을 하며 저곳으로 들어갔소. 그의 경공으로는 남에게 발각되지 않겠다고 확신이 갔기에 우선 당신을 데리러 갔던 것이오. 그 도관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전혀 인기척이 없었으며 밤의 정막만이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들어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왜 아무 동정이 없죠? 상대방이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가 죽을 각오로 왔다면 남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도 필시 무슨 거동이 있어야 할 텐데 왜 계속 어둠 속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들어가서 살피고 올 테니까. 철심나는 화무결의 손을 쥐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다른 사람과 내통해서 당신을 여기까지 유인했을지도 몰라요. 화무결은 담담한 웃음으로 대꾸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릴 작정이었다면 나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더욱 알아봐야겠소. 그는 가볍게 철심란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신형을 날렸다. 철심란은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 사람의 성질은 어떤 때에 보면 소아와 꼭 같단 말이야. 그 도관의 뒤뜰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앞의 정원과 대전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화무결은 어두운 지붕에서 뒤뜰로 내려와서야 비로소 그 밝은 뒤뜰은 절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의 모양도 여느 여염집들과 다름이 없었다. 앞으로는 도관이었고 뒤로는 보통 집이었던 것이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뒤뜰에 아무런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화청에 호화스런 휘장이 늘어져 있었고 그 앞으로 맹호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기이한 집, 사람이 없는 화청, 다만 맹호가 누워있는 이곳에 화무결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화청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그 잠잠히 누워있던 맹호가 벌떡 일어서며 포효하기 시작했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78장. 78. 기인과 악인. 그러자 이때 휘장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앉아라. 손님을 놀라게 하지 말고. 맹호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듯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휘장 뒤에서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 내밀렸다. 그 손은 호랑이의 등을 서서히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왕 예까지 오셨으니 좀 들어와 앉지 않으시겠소? 화무결은 잠시 망연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 흑의인은 어떻게 됐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왔으니 필시 물러서지는 않았을 텐데. 화무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화무결은 원래 담력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었다.
다만 천성이 침착했기 때문에 화청 속의 살기를 느끼면서도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마치 친구를 방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휘장 뒤에서 애교 있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과연 멋있는 공자로군. 이름을 듣고 싶다면? 화무결이 인사를 하면서 공손히 입을 열었다. 소인은 화무결이라 하오. 아, 화공자이시군요. 아가씨의 성함은? 난 이미 시집을 갔으니 아가씨는 못 돼요. 백씨예요. 아, 백부인이시군요. 화공자 앉으시오. 화무결은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고맙소. 화무결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인이 권하는 자리에 살며시 앉았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화무결의 성질이었다. 남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를 죽인다 해도 그 사람에게 친절로 보답하는 성미였다. 백부인이 다시 웃음 띤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공자께서는 멀리서 오신 듯한데 나가서 대접을 못하니 용서하시오. 비록 부인과 휘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오. 백부인은 돌연 크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나보다 더욱 친절하군요. 하지만 이대로 얘기하다가는 당신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게 될 테니 이런 것은 그만둡시다. 화무결은 미소를 보이면서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것보다는 역시 서로 친절한 것이 좋겠소. 당신은 정말 재미있군요. 제가 감히. 당신과 나는 아무 원한이 없어요. 심지어 당신은 나의 얼굴조차 모르는데 어찌 내가 싸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왔으니 부인께선 무기로 대접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백부인은 애교 있게 웃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 온 연유를 모르오. 그러나 당신은 깨끗한 차림이고 공부도 한 것 같아서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만약 좀 전에 온 사람의 모양이라면 내가 당신을 난처하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냥 두지를 않을 거예요. 화무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쉽게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것이요. 그럼 당신은 그 지저분한 사람과 친구로 지낸단 말이오? 그렇소. 그 사람을 찾으러 왔소? 부인께서 그의 행방을 말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소. 내가 그의 행방을 말해준다 해도 당신이 그를 구할 능력이 있겠소? 화무결이 미소를 머금은 채 담담히 말했다. 부인이 보시기에 제가 생사를 함부로 하는 사람 같은가요? 백부인도 여유 있게 말했다. 당신 말투로는 재주가 많은 것 같군요. 하지만 어찌 감히 부인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겠소. 좋아요. 내가 양해할 테니 솜씨를 좀 보여주시오. 그를 정말 구할 재주가 있는가를 봐야겠소. 그럼 실례하겠소.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의자에 몸을 붙인 채 공중을 날기 시작했다. 백부인이 갈채를 보냈다. 좋은 힘과 좋은 경공이군. 젊은 나이에 그만큼 실력을 쌓다니. 태어날 때부터 무공을 연마하기라도 한 모양이군요. 화무결이 서서히 다시 바닥에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면목이 없소. 태어난 후 서너 달은 그냥 허비했고 100일 후부터 무공을 연마했소. 좋아요. 당신 정도의 재주라면 비관할 필요는 없겠소. 다만 화무결은 안색이 변했다. 뭐가 문제지요? 나는 벌써 말했소.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원한이 없소. 그의 행색은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지만 나는 그를 난처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화무결은 침착한 마음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잠잠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백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곳의 두 손님은 그를 눈에 거슬리게 보았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인지 싸우게 되었지요. 아, 당신 친구는 모습이 독하게 생겼지만 내 두 친구의 상대는 안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이미 남의 독수에 당했다는 말이요? 당신은 너무 나를 무시하는군요. 이곳에서 누가 감히 살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친구는? 당신 친구는 이미 내 친구가 데리고 갔소.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소. 화무결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망연히 있었다. 그는 이 백부인의 신분을 알 수가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도 없었다. 달려가 백부인을 잡고 말을 하라고 협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죽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냥 가기도 곤란하고 가지 않자니 그것도 역시 곤란했다. 이때 백부인이 돌연 푸우하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면 내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화무결은 크게 기뻐했다. 정말이요? 부인 고맙소. 그러나 백부인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다만 나도 여기에 갇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화무결은 고개를 발끈 젖히면서 크게 놀랐다. 부인도 남에 의해 갇혀 있단 말이요? 백부인은 또 탄식했다. 그 사람을 찾겠다면 우선 나를 구해야 해요. 부인께서는 여기의 주인이 아니오? 누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난 분명 이곳의 주인이요. 화무결은 그 호랑이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부인께서 이곳의 주인이고 호랑이도 부인이 길렀다면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 길어져요. 우선 이 휘장을 젖혀요. 그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화무결은 주저했다. 함정은 아니겠지요? 당신은 자기의 재주가 많다고 하면서 이것도 젖히지 못해요? 화무결은 벌떡 일어서더니 그 휘장을 젖혔다. 휘장을 젖힌 그는 크게 놀라서 입도 제대로 다물지를 못했다. 화청의 앞은 우아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그 휘장으로 가려진 쪽은 온통 풀이 우거져 있었고 구석에 하나의 물통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 같지가 않았고 마치 우마의 축사 같았다. 그는 이 화청의 뒤편이 그런 곳일 줄이야 전혀 뜻밖이었다. 더욱이 그 마구간보다 못한 곳에 깨끗한 차림의 중년 부인이 앉아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운 부인의 목에 쇠사슬이 감겨져 있었고 그 쇠사슬은 벽에 박혀 있었다. 화무결은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일 줄을 몰랐다. 백부인은 처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젠 왜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겠지요? 화무결은 탄식했다. 이것은 도대체 누가 한 짓이죠? 누가? 제 남편이에요. 백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화무결은 망연하게 물었다. 당신의 남편이? 그래요. 나의 남편은 천하에서 가장 질투심이 많고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집만 비우면 내가 곧 다른 남자들과 정을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부인인 당신을, 그이는 밖으로 나갈 때면 나를 이렇게 감금해 놓지요. 그는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나를 마치 소나 말로 취급하지요. 화무결은 말끄러미 그녀를 바라볼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의 옷차림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는 비록 나를 학대하지만 몸만은 깨끗이 해놓지요.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계속했다. 그가 즐겨야 하니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지요. 지금 당신이 나를 보았으니 그는 당신을. 화무결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져나왔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자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부인께서 부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일이 있어도 나는 꼭 부인을 구해야겠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첫눈에 좋은 사람일 줄 알았어. 그러나 구하려면 빨리 구해줘요. 남편이 오면 당신은 상대가 안 돼요. 철심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돌연 그녀는 하늘을 뒤흔드는 듯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곧이어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아무 동정도 없는 적막은 소란스러움보다 더욱 철심난을 걱정시켰다. 그녀는
또 얼마를 잠잠히 기다렸다. 그녀는 초조하고 애가 탔다. 마침내는 참을 수가 없어 뛰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도관은 아무런 위험을 줄 것 같지가 않았다. 철심나는 담으로 뛰어올랐다. 그녀가 담으로 막 뛰어올랐을 때 돌연 불빛이 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뒤따라 검은 대전에 사람이 몸을 나타내더니 음흉한 목소리로 이죽거렸다. 나는 또 누구라고? 알고 보니 철심난 아가씨로군. 철심난은 놀랐다. 그녀는 담 위에 선 채 몸이 굳어버렸다. 당신은 누구시오? 아가씨를 알고 있으니 아가씨의 친구겠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들어와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요. 철심나는 놀랍고도 의심이 갔다. 그 사람은 음침한 웃음을 터뜨렸다.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들어오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의 두 친구도 나가지 못하오. 아가씨의 제주로 그들을 데려갈 수 있겠소? 철심나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화무결이 이미 함정에 빠져 독수를 당했단 말인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들어갔다. 어둠을 가르며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돌계단 옆에 있는 기둥에 횃불이 있어. 아가씨는 불을 켜들고 들어오시오. 나를 보면 미남자라는 생각이 들 것이오. 철심나는 주저했다. 혹시 무슨 함정이 아닐까? 그러나 그녀는 그가 말한 대로 불을 켜들었다. 어둠 속에서 철심나는 횃불을 들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커다란 향로와 무서운 불상. 철심나는 소름이 끼쳐왔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왜 숨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전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데 어찌 말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철심나는 돌연 거대한 산신이 호랑이 등에 타고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조각을 발견했다. 바람이 불자 불빛이 흔들렸고 그 산신의 그림자가 너울너울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심나는 너무나 엄청난 일에 놀라 망연히 선 채 떨기 시작했다. 돌연 미친 듯한 웃음이 들려왔다. 철심난, 너의 담력도 보통이 아니구나. 그 말소리는 바로 그 나무로 조각된 산신에게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철심나는 오히려 침착함을 되찾고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망할 생각을 체념하자 오히려 용기가 생겼다. 나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놓고 당신은 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오? 그 사람은 다시 크게 웃었다. 여자의 담력은 때때로 남자보다도 더 클 때가 있지. 너를 놀라게 하려 했는데 싱거운 일이 되고 말았구나. 웃음소리에 따라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는 과연 멋있는 남자였다. 그러나 철심나는 그 남자를 보자 악마를 본 것보다도 더욱 놀랐다. 강옥랑, 내가. 강옥랑은 만면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다. 나야. 놀랐나? 그는 말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다. 철심나는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서면서 말했다. 네, 내가 어쩔 테냐? 우리는 옛 친구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철심나는 다리가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높았다.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지? 나는 기뻐하고 있어.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 발 한 발 계속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잘생긴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독사보다도 더 두려웠다. 그녀는 돌연 손의 횃불을 강옥랑에게 던지고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잊은 듯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한 사람의 품에 부딪힌 것을 느꼈다. 철심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의 몸은 연약하고 매끄러웠으며 온몸에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것이 마치 독사 같았다. 그는 한 쌍의 손으로 가볍게 철심난을 안고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 달아나지?
나를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철심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낼 힘조차 낼 수가 없었다. 강옥랑은 그녀의 어깨를 매만지면서 간지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말해봐,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철심나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려 혼자 생각했다. 철심난, 침착을 잃지 마라.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라. 그가 가면을 벗으면 너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녀는 발을 고쳐 디디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물론 당신과 싸우지는 않을래요. 나를 놀라게 한 따위로 당신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녀는 자기가 강옥랑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애교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너는 정말로 귀여운 여자야. 그래서 화무결과 소어아가 너에게 반했군. 철심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당신은? 나도 남자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 철심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들 두 사람보다 못한 줄 아세요? 강옥랑은 눈을 감았다. 그들 두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어떻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어른이 되었지요. 강옥랑이 크게 웃으면서 눈을 떴다. 넌 과연 사람을 볼 줄 아는군. 왜 진작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는 철심란을 굳게 껴안았다. 철심란은 구역질이 났다. 그러나 그녀는 애교 있게 웃으며 그를 가만히 떠밀었다. 당신은 바보야. 내가 꼭 말을 해야만 돼요? 강옥랑은 크게 웃었다. 매우 기쁜 표정이었다. 맞았어. 남자로서 여자가 말을 해야만 여자의 뜻을 안다면 정말 병신이지. 조용한 어둠 속에서 품속에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안겨있자 마음이 약해졌다. 철심란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웠다. 이제야 당신에게 말할 기회가 왔군요. 사실 저는 벌써부터. 그녀는 양팔에다 힘을 주어 강옥랑의 허리를 향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좌우 어깨의 견정혈이 이미 강옥랑에 의하여 점해졌다. 그녀는 조금의 힘도 쓸 수가 없었다. 강옥랑이란 악마는 벌써부터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7~8군데의 혈도를 차례로 찍어나갔다. 그는 웃으며 짓거려댔다. 나는 벌써부터 내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너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너 이 악마야. 내가 감히.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거냐? 그러나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철심란의 온몸은 그의 손에 의해 서서히 점령당해 갔다. 이것은 그녀가 처녀로서 느끼는 최초의 순환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강옥랑은 그녀의 귓불을 뜨겁게 핥으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두려워 마라. 나는 따뜻하게, 그렇지, 매우 따뜻하게 대할 테니까. 소아와 화무결이 나에 비하면 그저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철심란은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으며 더욱 강옥랑의 음욕을 부채질해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소아, 화무결 미안해요. 그러나 바로 이때 강옥랑이 돌연 손을 멈추었다. 철심란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다. 강옥랑은 그녀를 한쪽으로 밀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여인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강옥랑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그러나 싸늘한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강옥랑은 멋쩍었던지 손을 털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이 계집애가 나를 바보로 취급해서 속이려고 하기에 버릇을 좀 가르치려 했을 뿐이요. 그 여자는 여전히 싸늘하게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옥랑은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당신 질투하는 거야? 그는 웃으면서 그녀의 얼굴을 매만졌다. 화를 낼 필요는 없소.
질투할 필요도 없고. 사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좋아하고 있어. 그 여자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가 몸을 만져도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강옥랑의 말이 계속됐다. 아직도 화를 낼 테요? 나를 믿지 않고? 그녀는 드디어 강옥랑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금후로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손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나는 곧 당신을 죽여버리겠어요. 그리고 나도 자살하겠어요. 극도로 분노했을 때에나 할 말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여전히 평온하면서도 냉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로는 조금도 분노와 질투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